쌤, 응. 화장실 갔다 왔대. 응, 갔다 와. 주소 오면 풀자. 어때? 모든 화학 중에 뭐가 날 것 같아? 어? 둘 다 괜찮아? 둘 다 괜찮은데 어. 문제 풀 때 약간 물화생 할 거야? 물화지 물화지혜? 아, 지구화가 아직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약간 지구가 양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게 외우는 게 엄청 많은데 생명 외우는 거랑은 조금 달라. 약간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느낌? 지야. 그래서 그 공부할 때 그걸 잘해야 돼. 정리를. 맵을 잘 그려야 돼. 진짜 재미가 없어. 그래도 생명은 좀 재밌는데 지하가 진짜 그나마 천체 운동 있을 때는 좀 재밌었거든. 근데 그것도 지금 넘어가가지고. 우리 기다렸어. 자, 그러면 답을 부를게. 16번에 2번 그리고 18번에 2번. 사실 여기 전반사를 좀 애들이 고3 애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못하거든. 많이 헷갈린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조금 어려운 문제들 뭐 19번, 20번, 21번 이런 거는 약간 좀 집에서 시간을 두고 푸는 주시면 해. 자, 16, 18 질문. 없어? 다 맞았어? 오케이, 잘했어. 18번에서 지금 나에서 전반사가 일어난 거지? 자,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세타 3는 인계각보다 큰 거지? 그런데 왼쪽 가에 보면은 세타 1, 세타 2가 세타 1은 어느 매질이라고 했냐면 걔가 어느 매질이지? B 매질이지? 그리고 세타 2가 A 매질이잖아? B에서 A로 갈 때 각도가 커지니까 밀에서 서로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73.5도까지는 아직 90도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인계각은 73.5도보다 크지? 그러니까 세타 3는 73.5도보다는 커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10단원 끝까지 전부 숙제. 자, 그럼 11단원. 근데 11단원은 정말 내용이 되게 엄청 적어. 그래서 너무 적어가지고 내가 여기 교재를 처음에 쓸 때에는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넣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빛의 본질이 전자긴 한데
전자기파라는 건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야. 근데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지난 교육과정에서 빠져가 있고 그 전자기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맞물려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다루지 않아. 그럼 우리가 지금 뭐만 다루느냐? 거기 아래 보면 전자기파의 종류. 자, 이 전자기파 파장 혹은 진동수 순으로 쭉 나열을 해보는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많은 전자기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적은 전자기파. 자, 맨 왼쪽에 바로 누가 있냐면 감마선. 그 다음이 X선. 그 다음이 자외선. 그 다음이 가시광선. 그 다음이 적외선. 그 다음이 마이크로파. 그리고 라디오파. 이런데 마이크로파랑 라디오파를 우리가 한데 묶어서 전파라고 해. 일단은 이 순서는 외워줘야 돼. 오케이?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크다. 우리 다음 주에 배울 12단원에서 광전효과 하겠지만은 진동수가 클수록 빛 에너지 입자 한 개의 에너지가 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강한 빛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 자,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발생을 하냐면, 그러니까 핵 반응에서는 대체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 핵 붕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핵 융합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감마선이 잘 발생을 하는데, 이 감마선이 진동수가 엄청 높고 에너지가 되게 큰 빛인데다가 얘가 에너지가 되게 크고 또 투과력이 엄청 높아. X선이 투과력 되게 좋은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 뭐 뼈 부러지거나 그러면 X선 촬영하잖아? 근데 걔보다 감마선은 투과력이 더 높아. 그래서 이 감마선은 어떤 정도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감마선을 이렇게 입사시킨 다음에 여기 종이를 두고 그 다음에 또 알루미늄 판을 두고 납을 두잖아? 그럼 얘는 종이도 투과하고 알루미늄도 투과하는데 납을 투과 못해. 그러니까 납은 투과 못하지만 얘네 정도는 거뜬히 투과할 정도로 투과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 자, 이때 이 감마선은 우리 몸에 오랫동안 우리 몸이 감마선에 노출이 되면 막 안에 있는 세포 돌연변이 같은 거 생겨가지고 암세포 같은 거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 죽을 수 있거든. 하지만 긍정적으로 얘가 워낙에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암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지. 그래서 그런 치료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X선 같은 경우에는 투과력 얘도 역시 강하지. 그래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거나 하게 되면은 안에 뼈가 골절이 생겼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X선 촬영할 수 있고, 그 다음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할 때에도 역시 X선 촬영해가지고 그 안에 뭐 가고 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는지 검사하기도 하는데, 너네 공항 수화물 검사에서 걸려본 적 없지? 난 걸려본 적 있다. 난 옛날에 한 언제쯤이더라? 유럽 여행 처음 갈 때 너무 영국에 공항에 가자마자 무서운 사람들 많다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넷으로 왜 그렇게 부지런을 떨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 충격기를 원래 별로 안 부지런한데 그때 일단은 막 너무 섬세하게 준비를 하려고 전기 충격기를 구매를 했는데 그게 또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이 전기 충격기를 넣었거든. 나 불려갔잖아, 경찰한테 공항에서. 너네 그런 데 안 가봤지? 나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무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라서 불법 무기 소지하고 내가 국제로 나가는 거라고. 근데 뭐 전과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날 엄청 혼나고 그냥 훈방도 치지. 그래서 그거 자기네가 압수하고 나 못 갖고 간다고 압수했어.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그때 그게 바로 X선이 촬영한 거야. 그래서 알아낸 거지. 아, 그리고 진짜 작년에 올 때도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에 프랑스에서 올 때 내가 무슨 그 목욕용품 있잖아요, 버블베스를 사왔는데 그게 약간 모양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안 되는 음식물처럼 생겼다. 막 주황색, 막 핑크색, 막 향
그것도 또 반입하면 안 되는 음식물 같은 걸로 인식돼가지고 그때도 또 한번 걸려갔습니다. 자주 그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자외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는 진동수가 많아서 얘도 에너지가 더 큰 빛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자외선 우리 오랫동안 쪼이게 되면은 막 피부암 같은 거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 선전에서는 거의 자외선 차단 용도 화장품 엄청 많이 볼 수 있지. 자, 그리고 얘는 미생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것도 해. 살균 작용 같은 거 해가지고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컵 들어가 있는 그 살균기 있잖아. 그거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거지. 자, 그리고 형광물질에 흡수되면 가시광선 방출하는데 우리 형광등 있지. 사실 그 형광등 안에서 1차적으로는 자외선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형광물질이 발려있거든. 그 형광물질이 그 자외선을 흡수한 다음에 다시 가시광선을 배출하는 건데 사실 이 형광등이 그럼 자외선을 하나도 밖으로 방출하지 않느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 미세하게 자외선 방출할 수 있다. 자, 이 자외선으로 오른쪽에 위조지폐 판별 보이지? 위조지폐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도. 자, 가시광선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시세포가 감지할 수 있는 빛이지. 파장 영역이 한 300나노미터 후반에서 한 750나노미터 사이 정도의 파장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적외선.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더 진동수가 작아서 더 에너지가 작은 빛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적외선을 거의 열로 느껴. 이게 지금 이 공간 안에 사람 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더 따뜻하잖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방출하는 그게 적외선인 거야. 그때 그게 이제 뭐 지구가 적외선을 방출하면 그게 이제 나한테 다시 열로 흡수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을 보통 강한 열작용을 한다. 그래서 열선이라고 얘기를 해. 자,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긴 전파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가 있는데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빅뱅 우주론에 증거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 된 거 생각나니? 그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영역이 마이크로파에 해당돼. 근데 우리 집에 마이크로파 이용하는 애 하나씩은 다 있지. 바로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마이크로파가 모든 음식물 안에 물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지만 수분이 있잖아. 걔가 그 음식물 안에 있는 물을 유난히 잘 진동시켜. 그래서 물이 엄청 진동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엄청 진동하면서 마찰이 일어나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음식물을 데우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럼 전자레인지 앞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마이크로파가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우리 사람도 70%가 물이잖아.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물도 막 진동해가지고 사람도 끌어버릴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 왜 그러냐면 그 전자레인지 문을 이렇게 딱 열면은 자세히 본 적은 없겠지만 그 문에 이렇게 망 있는 거 본 적 있어? 망이 이렇게 있거든? 그 망이 이 마이크로파를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야. 이 마이크로파 파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걔한테는 그 전자레인지 망이 엄청난 장애물로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전자레인지 앞에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을 진동시켜서 막 열을 발생시키지는 않지. 그렇지만 보이기는 하잖아. 가시광선은 빠져나오는 거야. 가시광선은 파장이 한 3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노가 10^-9제곱이거든. 되게 짧은 거지. 그래서 걔한테는 그 망이 사실 망으로 느껴지지 않지. 그냥 슝슝 뚫려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파.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도 파장이 길고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는 다 라디오파 영역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라디오파는 주로 무선 통신에서 사용한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여기서는 얘네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뭐 닥친 거 아니니까 외우진 않더라도 시험 전에 열심히 외워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갈게. 몇 페이지로 가냐면 125페이지로 가봐. 자, 파동의 간섭. 자, 간섭 전에 파동의 중첩을 먼저 보자. 자, 중첩이라는 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파가 겹쳐졌다라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서 매질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왼쪽에서 이렇게 1번 파를 만들었어. 그럼 걔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죠? 자, 누군가는 또 오른쪽에서 이렇게 2번 파를 만들었어. 그럼 걔가 매질이 있는 왼쪽으로 진행을 하겠지? 그럼 얘네가 잘 가다가 같은 매질에서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 그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만나는 순간 어떨까? 자, 만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1번 파고 2번 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자. 그럼 지금 현재는 바로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 지금 중첩이 일어난 거지. 근데 이게 중첩됐을 때 두 개의 파가 모두 보이지는 않아. 왜냐면 결국 매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두 파가 합쳐져서 하나의 합성파가 되는데 어떻게 합성파가 합쳐질 것이냐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자, 이 겹친 영역 안에서 이 지점을 보게 된다면 1번 파는 y1만큼 들어 올리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2번 파는 y2만큼 들어 올리고 싶다는 거지. 자, 그럼 이 매질에 1번 파, 2번 파가 왔을 때 1번 파가 y1만큼 들어 올리고 거기다가 2번 파가 y2만큼 추가로 들어 올리니까 마치 함수 합성이 되듯 y1에 y2를 더한 만큼이 최종 변이가 돼. 자, 그때 그 최종 변이를 y라고 하면 결국 y는 각각의 파의 그 지점에서 만났을 때의 변이의 합과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함수 합성되듯이 그렇게 합성이 돼서 이렇게 대충 그릴게. 합성된 하나의 파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걸 우리가 파동이 중첩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원리를 중첩의 원리라고 해. 별로 어려운 건 없지?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벡터 표시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둘 다 위로 솟아 올라와 있어서 y1에다가 y2를 더한 만큼 변이가 커지지만 만약에 왼쪽에서 오는 판은 위로 솟았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판은 이렇게 아래로. 그러면 얘는 플러스 변이, 얘는 마이너스 변이가 있겠지? 그러면 결국 두 개가 더해져서 오히려 변이의 크기가 더 줄어들 수 있어. 큰 것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질이 같아서 겹쳐서 하나의 합성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이후에 계속 합성파로서 존재를 하고 진행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 그냥 얘네는 어쩌다가 매질이 같아서 만났을 뿐이지 이때 서로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해서 1번 파는 1번 파대로 전혀 변화 없이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가고 2번 파는 2번 파대로 변화 없이 계속 가던 길을 가. 이걸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회에 갔는데 파동의 중첩 많이 일어나잖아. 막 피아노도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첼로도 함께 연주하고 그러면 피아노가 만드는 파와 바이올린이 만드는 파와 첼로가 만드는 파가 같은 매질에서 겹치지? 그게 겹치게 되더라도 사실 우리 그 각각의 소리 다 구분되지. 그거 세 개가 겹쳤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꽹과리 소리가 뭐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 그게 바로 파동의 독립성이야. 우리 파동의 중첩 되게 자주 봐. 사실 쉬는 시간에 모두 각자 다 얘기하고 있으면 소리 시끌시끌하잖아. 그것도 중첩이 된 거고 거기 지금 교재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 지금 빗방울이 똑똑 떨어져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파가 발생을 했고 지금 같은 그 물에서 두 파가 중첩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겹쳐진 부위 볼 수 있지? 이것도 역시 파동 중첩된 거야. 자, 그럼 간섭. 자, 간섭은 중첩해서 나타난 현상이야. 중첩을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플러스 변이가 만나게 되면 변이가 더 커지기도 하지. 그런데 플러스 변이, 마이너스 변이가 만나게 되면 오히려 큰 것보다 변이가 줄어들기도 하지. 그렇게 변이가 커지고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하는데 자, 특히 같은 방향으로의 변이가 만나서 더 변이가 커졌다? 그걸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해. 그리고 또 반대 변이가 만나서 최종 변이가 작아졌다? 그걸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하고 사실 꼭 동일하게 생긴 파동들만 보강하고 상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는 뭐 항상 보강이 된다, 상쇄가 된다 이런 규칙성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같은 형태로 생긴 파들의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봐. 자, 보강 간섭은 이런 거야. 여기 지금 매질이 있는데 왼쪽에서 온 파, 1번 파가 이렇게 왔어. 근데 오른쪽에서 온 파, 2번 파가 점점 이렇게 왔어.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만난 거야. 중첩된 거지. 그럼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합성파가 만들어지는데 자 얘는 마루와 마루 그래서 중첩 원리에 의해서 이 변이에다 이 변이를 더한 만큼 추가돼서 합성파 여기도 둘 다 마이너스 변이를 갖고 있으니까 이 변이에다 이 변이를 아래쪽으로 더한 만큼 추가된 합성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마루와 마루 같은 이상으로 만난 거야. 골과 골 이렇게 같은 이상으로 만났더니 변이가 더 커졌어.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거지. 자, 상쇄 간섭이라는 건 이런 거야. 자, 왼쪽에서 온파는 지금 한순간 포착했더니 이렇게 왔어. 근데 오른쪽에서 온파는 점선파는 한순간 포착했더니 이렇게 와서 만난 거야. 그럼 역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매질은 하나니까 합성이 일어나는데 플러스 변이에 마이너스 변이를 더하게 되니까 결국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만큼의 최종 변이를 갖게 되고 또 여기도 이거에서 이걸 뺀 만큼의 최종 변이 이 변이에서 이 변이를 뺀 만큼의 최종 변이를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합성파의 변이가 둘 중에 큰 파의 변이보다 줄었어. 얘네를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상쇄 간섭해서 서로 반대 위상으로 만났기 때문이지. 마루와 골, 골과 마루 이렇게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상쇄 간섭한다. 여기까지 가니? 자, 사실 꼭 이렇게 파장이 같게 같은 모양일 때만 보강하고 상쇄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막 모양이 다 제각각이면은 어떤 위치별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규칙성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서는 뭐 대학과정도 마찬가지야. 다 이렇게 파동의 형태가 똑같을 때만 주로 봐요. 자, 그럼 아래 간섭 조건 한번 볼까? 자, 그렇다면 어떤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S1이라는 파원과 여기 S2라는 파원이 있는데 자, 두 개의 파원을 연결한 이 선과 수직 이등분선상의 지점 P점에서 S1에서 온파와 S2에서 온파가 만난다고 해보자. 근데 S1과 S2가 완전 동일한